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주엠미 오게셀입니다. 오늘 특별한 분들을 모셨습니다. 얼마 전에 출간했지요. 엄마와 나 두 개의 서정시 작가분들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간단하게 예. 무진군하고 이석경 네. 작가님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사랑과 열정이 넘치는 해피바이러스 이석경입니다. 저는 30년차 간호사이면서 지금 공저 작가, 엄마 나 두 개의 서정시 공저 작가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손주 소개를 하겠습니다. 저는 올해 초등학교 5학년에 들어가는 김호진입니다. 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잘하는 게 있으면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저는 게임을 잘합니다. 어떤 게임을 좋아하세요? 발로란트라는 게임을 좋아합니다. 제가 몰라서 좀 아쉽네요. 알면 대화가 좀 될 텐데 아쉽습니다. 어떻게 또 책을 쓰게 되셨는지, 책을 쓰면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이석경 작가님께 한번 여쭤볼게요. 사실은 이렇게 엄마와 아이 두 개의 서정시라는 제목처럼 아이랑 이렇게 부모님, 양육자가 글을 쓴다라는 게 흔하지가 않거든요. 좀 어려운 결정이셨을 텐데 아이와 함께 책을 쓰겠다고 결심한 순간 가장 먼저 이렇게 딱 떠오르는 생각은 어떤 게 있으셨어요? 네. 지금 아니면 이 시간을 놓치겠구나라는 그 생각을 먼저 들었어요. 우진이와 함께 책을 쓰겠다고 결심한 순간 문득 이런 속담이 또 떠올랐지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죽기 전에 한번 우리 우진이 이름을 날려주고 싶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게임도 잘하지만 책도 많이 읽고 글도 잘 쓰면 언젠가는 멋진 베스트셀러 작가가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 생각에 스쳤어요. 그래서 그보다 컸던 더 마음은 지금 이 시간을 기록하고 싶다는 마음이었죠. 우진이와 함께 만든 이야기는 완벽하지 않아도 그 순간의 마음이 그대로 남잖아요. 그래서 이 책은 우진이와 함께한 시간이 담긴 선물 같은 책이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주와 함께 공동 저자가 되었습니다. 오, 축하드립니다. 아니, 사실 이렇게 글을 쓴다는 것 자체도 어려운데 한 번도 또 글을 써보지 않은 아이가 글을 쓴다라고 해서 굉장히 좋긴 했거든요. 좋긴 했는데 걱정했던 거랑은 전혀 다르게 너무 글을 잘 써서 굉장히 뿌듯하고 좋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도 아이를 좀 늦게 낳았으면 합류하지 않았을까. 저희 애들은 다 이미 성인이라 좀 아쉬운 마음이 컸습니다. 네, 함께 해서 네. 진짜 감사드립니다. 네. 이번에는 제가 손주인 우진군한테 이제 질문을 하고 싶어요. 이제 엄마와 함께 책을 쓰게 된 이야기를 친구에게, 이제 할머니하고 썼으니까 할머니하고 쓴 그 이야기를 친구에게 어떻게 설명을 하고 싶으세요? 처음에는 할머니가 글을 한번 써볼래라고 말해서 글을 썼는데 쓰면 선물도 있다고 해서 그냥 재미로 써봤는데 책으로 나온다고 하니까 더 열심히 쓰게 되었어요. 또 그래서 진짜 신기했고 조금 뿌듯했어요. 어떤 점이 제일 뿌듯했어요? 할머니가 선물을 줘서 그걸로 게임을 할 때가 가장 뿌듯했어요. 어떤 선물이었는지 물어봐도 돼요? 아니요. 비밀? 지켜줄게요. 네, 맞아요. 할머니하고 이제 책을 쓰는 게 흔치 않은데 이렇게 한 권의 책으로 좀 좋은 추억이 되게끔 해서 저도 굉장히 기쁘더라고요. 우진군이 지난번에 책을 쓰고 이제 읽어보는 과정에서 어머, 초등학교 4학년이 이렇게 잘 쓴다고?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할머니가 옆에서 조곤조곤 이야기를 또 해주셨겠죠. 이런 좋은 추억이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석경 작가님께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아이랑 이렇게 글을 쓰면서 사실은 내가 보는 모습과 전혀 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잖아요, 실은. 그렇죠. 그런 보지 못했던 그 우진이의 모습이 보인다 그러면은 좀 어떤 게 그런 모습이 좀 보이셨어요? 네, 있었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어요.
제가 마을 부녀에서 쓰레기 청소 담당을 하게 되었는데 우진이에게 잠깐 도와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아무 말 없이 흔쾌히 함께 나와가지고 박스도 정리해주고 그랬죠. 그런데 먼저 들어갔겠대요. 추워가지고. 그래서 그래 그럼 들어가라 그랬는데 잠시 후에 따뜻한 핫초코를 타가지고 제게 가져다 주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이가 이렇게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고 처음 보는 얼굴을 본 것 같았어요. 평소에는 짧게 말하고 지나가는 아이였는데 글 속에서는 마음이 길게 펼쳐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이의 문장을 읽으면서 이 아이는 이렇게 세상을 보고 있었구나 처음 알게 된 마음이 참 많았어요. 그날의 핫초코 한 잔은 아이의 마음을 보여준 아주 따뜻한 장면이었답니다. 네. 너무 좋았겠어요. 부러운데요? 핫초코, 그냥 그 핫초코 한 잔을 선물 받으셨는데 네. 그 한 잔이 아니라 마음을 선물 받으셨네요. 받았어요. 네. 진짜 그런 마음이라든지 따뜻한 이런 걸 알게 마음을. 되고 또 예. 글 속에서 전혀 보지 못했던 우진의 예. 모습을 보게 돼서 네. 조금 더 끈끈해지지 않았을까 또 그런 생각이 좀 맞아요. 드네요. 되게 감사합니다. 끈끈해졌어요. 예. 네, 참 부럽습니다. 할머니하고 손주 사이가 굉장히 부럽고 네. 네, 이번에는 네. 우리 우진 작가님한테 이야기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글을 쓰기 전과 후가 있을 텐데요. 할머니와의 관계가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 좀 한번 해주세요. 전에는 그냥 할머니랑 일상 얘기만 했는데 학교에서 뭐 했는지, 밥 뭐 먹었는지 이런 얘기만 했는데 근데 글을 쓰면서 제 생각을 더 많이 말하게 되었어요. 할머니도 제 얘기를 더 진지하게 들어주는 느낌이 들었고 전보다 더 가까워진 것 같아요. 요즘은 같이 웃으면서 이야기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친해졌어요. 너무 좋네요. 엄마하고는 어땠어요? 엄마하고는 글을 써서 칭찬을 받고 더 친해진 것 같아요. 글을 쓰고 나니까 할머니하고 있었던 추억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았어요? 할머니랑 집에서 글 쓰는 게 가장 좋았어요. 네, 말을 너무 잘해줘서 듣는 내내 제가 계속해서 웃게 되는데 또 다른 질문도 하고 싶은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그럴 때마다 이야기 잘해줘서 감사해요. 네, 우리 우진이 주니어 작가잖아요, 이제. 네네. 우진이가 쓴 글을 읽을 때마다 가장 크게 혹시 우진이 글을 읽고 가장 크게 마음에 탁 남는 문장이 있었다 그러면은 좀 어떤 게 있으세요? 우지 글은 한 문장 한 문장이 다 소중했어요. 그런데 특히 제 마음에 오래 남은 문장이 있는데 이슬이라는 고양이를 처음 만난 날을 쓰면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눈이 이슬처럼 맑아서 이슬이다. 이슬이의 발바닥은 탱글탱글 젤리 같고 털은 보들보들하다. 울음소리는 야옹야옹 마치 노래처럼 들렸다. 이슬이는 내게 작은 생명도 소중하다는 걸 알려주었다. 그날 이후 나는 생명을 함부로 대하지 않게 되었다. 그 문장을 읽으면서 잠시 생각을 멈췄죠. 아이의 눈에는 고양이 한 마리도 작은 생명이 아니라 존중받아야 할 존재로 보였던 거죠. 그리고 27페이지에 있는 기다림의 공부방이 있어요. 거기에서는 쓱싹쓱싹 연필 소리가 나고 선생님은 맛있는 간식도 주신다. 공부방은 재미있고 따뜻한 곳이다. 이렇게 썼어요, 우진이가. 그래서 그 문장을 보아 아이에게 공부는 경쟁이 아니라 따뜻한 공간으로 기억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 순간 우진이의 마음을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요. 네. 아니 아까 이렇게 손을 네. 우진이 손을 이렇게 꽉 잡고 계셨었잖아요. 이렇게 네. 이 모습이 얼마나 좋던지 되게 그거만 봐도 제가 자꾸 눈길이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제 뿌듯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진이 글을 네. 저도 읽었잖아요. 네. 읽었는데 정말 그 감성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물론 남자 여자 이런 편견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어쩔 수 없이 있기는 하지만
근데 정말 글이 따뜻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많이 하면서 할머님을 닮지 않았나, 닮지 아,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어. 또 그런 문장을 뽑아주셨네요. 감사합니다.